샤시 교체했다고 과연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할까요? 이 부분을 놓치고 계시다니까요. 보세요. 집 문제 해결사 이동신입니다. 안타까워서 제가 요 영상을 현장에서 급하게 좀 찍었습니다. 요 영상부터 보고 얘기 좀 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집 문제 해결사 이동신입니다. 현장 점검 나왔다가 좀 안타까운 현장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많다라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. 바로 보여드릴게요. 보시면 창문 상단에 이렇게 샤시에 틈이 굉장히 크죠. 아무리 좋은 이중창이든 단열 샤시를 해도 이렇게 틈이 많이 벌어져 있으면 아무 소용 없겠죠. 폼이라도 가득 안쪽부터 좀 넣어줬어야 되는데, 물론 저희가 이걸 발견했으니까 이 부분은 폼으로 깔끔하게 안쪽까지 깊이에서 다 채워드릴 겁니다. 시공하시는 분들이, 같은 기술 업계에 계신 분들이 좀 각성해야 될 부분 같아요. 물론 대부분 잘하시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? 이런 부분에서 시공이라는 게 돈 받고 하는 전문업이지 않습니까? 우린 프로잖아요. 우리들부터가 이런 부분을 좀 막았으면 좋겠습니다. 현장에서 좀 긴급하게 찍었습니다. 안타까워서. 따뜻한 겨울, 시원한 여름 나세요. 보셨죠? 이 영상 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마감 처리를 폼을 좀 이렇게 해서 메꿔 드렸어요. 이렇게 해드렸어요. 아, 집에 문제가 생겼는데 어떡하지? 구독 누르면 되지. 나는 벌써 눌렀는데. 이랬으면 좋겠어요. 우선 엔지니어 입장으로서 당연한 거잖아요. 밖에서도 쏘고 안에서도 쏘고 해서 이 샤시 두께만큼 안쪽에 폼이 좀 가득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, 샤시 테두리 주변에 곰팡이가 나서 가보면 거의 10중 8구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. 단열이 들대서. 물론 뭐 샤시 자체에 어떤 하자도 있을 수 있겠죠. 일단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? 샤시 시공하는 날 폼 같은 경우 이렇게 쓰는 경우에는 우리는 이렇다 해서 영상 좀 남겨달라고 좀 하시거나, 당일날만큼은 가서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. 한번 시공을 해놓고 나면 마무리를 실리콘으로 덮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뜯어서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. 그냥 잘 됐거니 하는데 결로가 굉장히 빨리 맺히기도 하고요. 그리고 여름철에는 냉기를 잡아줘야 되는데 온도 때문에 전기세가 계속 나간단 말이에요. 이런 부분만 잘 돼도 지킬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죠. 근데 알 수가 없으니까. 그래서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좀 지켜봐 주시고요. 그리고 아니면 지켜보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영상이라도 좀 남겨달라, 쏘고 있는 거 꼭 그렇게 하시고 제발 좀 지켜봐 주세요. 그리고 기사님들, 그리고 엔지니어분들, 우리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. 우리부터가 조금 더 좀 각성해서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. 저도 저희 직원들한테도 교육을 할 때 그렇게 진행하고 있거든요. 정말 중요한 요 하나 놓쳐서 곰팡이가 나고, 곰팡이가 나서 그 집에 사는 애기들이나 어른들이 아파지고 굉장히 안타까운, 막을 수 있었던 그런 현장이라서 이렇게 영상 남겼고요. 이 대표님, 샤시 시공이 잘못돼서 생긴 곰팡이의 특징이 있다면 그거와 주식회사 에이코에서는 이렇게 됐을 때 생긴 곰팡이를 어떻게 제거하고 후처리까지 해주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. 좀 설명을 드리자면 결로하고 좀 비슷한데요. 독특하게 신규 곰팡이들이 굉장히 첫 해에 빨리 자라요. 무슨 얘기냐면, 샤시가 있어도 콘크리트에 전도가 있긴 하지만 전도보다 안에가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샤시를 설치한 첫 해부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실리콘 자체와 콘크리트가 이렇게 중간에 있는데 그 실리콘이 탈거가 되기 시작을 하고요. 그 콘크리트 부분 쪽, 샤시와 맞닿아 있는 그 위쪽에 테두리에 푸른 곰팡이가 굉장히 첫 해부터 나기 시작을 해요. 그러면 내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곰팡이가 더 자라지 않게 먼저 처리를 해드리고요. 샤시 주변에 있는 실리콘을 떼어내고 안쪽부터 이제 폼 충진 작업을 1차적으로 마무리 잘 해놓은 다음에 실리콘으로 다시 마감을 하죠. 하지만 실리콘과 천장이나 바닥 면면 닿는 콘크리트의 어떤 페인트 마감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항균 페인트라든가 단열 페인트로 2중 3중으로 좀 더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무조건 단열재가 들어간다고 옳은 결정만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. 물론 단열이 필요한 곳과 특수 항균 처리만 해도 되는 곳과 좀 차이가 좀 다르거든요. 근데 그걸 모르시니까 단열이 무조건 안 돼서 그렇다고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항균 페인트라든가 단열 둘 중에 하나로 옵션을 가지고 처리해 드릴 수 있게 저희가 설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항균 페인트, 단열 페인트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걸 왜 바르고 또 에이코만 쓰는 자재가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실래요? 일단은 다 저희 에이코만의 자재로 진행을 합니다. 항균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 페인트하고 다른 이유는 페인트 안에 항균제가 기본적으로 좀 들어가 있는데, 시중에서 판매하는 항균력이 좀 약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기 때문에 별도의 자체 항균제를 추가를 해서 이게 곰팡이가 안 나게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. 왜냐면 곰팡이도 균이잖아요. 그래서 항균 페인트를 기본적으로 들어가지고요. 그리고 무기질화 되어 있는 단열 페인트를 외부에다가 그 위쪽에다 다시 발라줘요. 결로라든가 아니면 전도성이 있는 어떤 냉기라든가 이런 거를 2차적으로도 좀 차단을 해줌으로 해서 결로, 곰팡이 균 이런 게 동시 다발적
자발적으로 생길 수 있는 두 가지 요인을 한 번에 원천 차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락스 같은 걸로 눈에 보이는 곰팡이만 지우는 작업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요. 또 하나는 샤시 업체가 다시 안 와도 에이코만으로도 해결이 될 수 있겠네요. 물론이죠. 샤시를 시공하실 때 어떤 계약 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 꼼꼼히 준비를 해놓으셔야 되고 또 업체들도 사라지는 업체를 고르지 않으셔야 되지만 만에 하나 그런 좀 불미스럽거나 불상사가 있거나 좀 난감하신 경우에는 에이코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.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처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생활환경 지킴이 이동신 채널 그리고 주식회사 에이코를 같이 얘기 드린 이 채널은 건강하게 내가 좀 사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비염이나 천식이라든가 또는 번뇌에 어떤 뭐 두통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셔가지고 생활 공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또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채널이에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함께 구독을 눌러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 영상 이렇게 찍을 수 있는 발판을 좀 만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.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저희들 응원해 주시는 댓글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